예, 안녕하십니까. 눈으로 보는 라디오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입니다. 오늘도 정광성 씨와 북한의 현재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조선법에 올린 글을 봤어요. 네. 그 어느 선배 기자가 물었다면서요. 네. 자유와 평등 중에 어느 거 택할래?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자유와 평등 중에 어느 거 택할래? 이게 저희 월간조선에 이제 8월호에 나간 기사인데요. 예. 기사라기보다는 제 체험기입니다. 아, 체험기, 그래서 맞아요. 그 지금 연재를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아마 첫 번째로 나간 연재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7월 말쯤이었는데 선배랑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 중에 어느 거를 너는 어느 걸 택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진짜 그때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유를 택하겠다라고 이제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탈출해서 오신 분들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모든 분들 자유를 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물어보면 두 개 다 택할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 체험기라고 하면 우리 탈북자들이 뭐 수기도 많이 쓰고 체험기도 많이 쓰는데 기자가 하는 체험은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하면 다 잘하는데 그걸 굴러옮기기가 사실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참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 근데 이제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선배들도 계시고 이제 많이 도와주신 분도 많아가지고 그래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런 그 학교 이야기를 다뤘더라고요. 그 학교 이야기부터 꾸집어내는 탈북자들이 많지 않은데 흔하지 않아요. 그 학교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그랬었지, 나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었었지라고 누구나 생각하는데 저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 이야기를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설명. 그 이제 쓰는 과정에서 탈북 과정에서 이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탈북을 하는 과정에 공안에 잡힐 뻔한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이 이제 그때는 제가 한국에 오겠다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 했죠. 못했죠. 못했죠.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얘기를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회령인데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 회령이라는 곳은 이제 중국하고 두만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도 이제 있고. 근데 이제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 다른 친구와 중국에 갔다가 잡혀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잡혀 나오다 보니까 보통 어른들은 이제 때가 잡혀 나오면 뭐 그 감옥에 가거나 이제 저기 노동 단련대 이런 데 가는데 학생들이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런데 또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보내지게 되는데 학교에 보내졌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 전체를 모아놓고 그 강단에다 그 선배를 세워놓고 한마디씩 해라. 그 선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라. 이제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한 반에서 한 명씩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비판을 하는데 야 정말 적나라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할 정도 비판하게 적나라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잡혀 나가게 되면. 그때까지는 학생이었다 보니까 이제 잡혀나가면 나도 그 선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근데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선배에 대한 그때는 좀 증오심보다도 측은함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왜냐면 저 수백 명 앞에서 이제 그걸 당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이제 잡혀나가면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다른 무서움보다 그게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사상투쟁에 생활청은 조금 격이 다르죠. 많이 그 올라가는 건데 전 평양에서 살았는데 그 비슷한 체험도 저한테 있어요. 우리 집단체죠. SKM 하는데 한 애가 무단결근을 해버렸어. 이거 사고거든. 대형 사고예요. 다른 사람을 투입한다고 해도 그 몇 달 동안 훈련한 걸 흉내도 못 내거든요. 근데 그 애를 세워놓고 비판을 하는데 뭐 똑같을 거예요. 위대한 수령님과 신안지도님 말씀에 비추어서 맞습니다. 나도 그 학생이 정말 측은했어요. 와 왜 이렇게 혼나야 되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럼 어렸을 때 같은데 네. 학생 때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겁을 먹을 만큼 그 사상투성이 무서운 건가요? 무섭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겁이라는 것보다도 부끄러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수치감. 같이 학교를 그러니까 그 남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반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반이 바뀌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한반 친구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부끄럽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게 되면 그에 대한 부끄러움도 정말 크기 때문에 무서움보다도 진짜 부끄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가 우리를 참 잘 쓴 게 북한의 학생들부터 자식생활을 시키면서 사회적 전제를 만들어 버려요. 네, 그래서 사회적 전제 속에 내가 이제 비판받거나 엄청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거든요. 애들한테. 애들은 그렇게 수치감을 주고 선생님들은 내용을 보니까 교장 선생님은 추방됐다. 네, 잘 학교 종군했다. 네, 다른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교장뿐만 아니라 이제 담임 선생님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이제 그 교장 선생님 그 농촌의 학교로 이제 그 뭐라 그래 정근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쫓겨갔다고 해야 되나요? 네, 쫓겨간 거죠. 네. 서제목 중에 아빠 찾아 천만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서제목이. 네네네. 그럼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지금 아버지를 찾아 진짜 산만리를 갔다는 얘기예요. 산만리를 갔다는 것보다도요. 산만리만큼의 그 거리감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2004년도에 먼저 탈북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아버님이 탈북을 하신 게 그러니까 그냥 탈북을 나는 중국 가겠다라고 탈북을 하신 게 아니라 장사를 간다고 떠나신다고 이제 가셔서 안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탈북을 했는데 그때까지 아버지가 안 돌아오셨다 보니까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네, 가족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한테서 중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탈북을 하게 됐는데 저는 남한에 간다기보다는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근데 가는 길이 너무 멀더라고요. 솔직히 해령에서 떠나서 이제 쿤밍 지나서 이제 가는 길이 거의 3마일이 되죠. 이제 중국을 통해서 태국까지 갔다가 태국에서 이제 남한을 오기 때문에 4,500km 정도 되죠. 그렇죠. 지가죠. 3마일. 알겠습니다. 맞아요. 3마일. 근데 정말 그 느낌이 너무 멀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떠날 때 아버지가 중국에 계신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가면 도착을 하게 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안 계셔 다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어디 계시냐라고 하니까 이제 안쪽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냐면 그때는 그 남자들 남자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 가게 되면 공안 한 대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좀 깊은 그러니까 좀 그 중국의 깊은 안쪽에 이제 내륙 들어가서 이제 하면 그래도 잡힐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좀 가는데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네, 쿤밍이라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쿤밍까지 갔는데도 아버지 안 계셔가지고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나 도대체. 몇 살 때예요? 그때가 18살 때입니다. 네, 그래서 뭐 18살이면 북한에서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였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중간에 한 학기 쉬다 이제 졸업을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갈 길이 너무 이렇게 느껴져서 이제 그래서 좀 산만리라는 그런 표현을 좀 빌려서. 자, 떠먹고 싶어요. 혼자 떠났어요? 아니면 같이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탈출할 때는 그 아는 분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랑 친한 삼촌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그분하고 함께 이제 강을 넘었고 연길이라는 곳까지 가서는 다른 그 브로커한테 이제 인계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브로커의 손에 이끌려서 계속 오게 된 거죠. 네. 그 오는 과정이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고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18살에 왔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육체적으로는 별로 안 어려웠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오는 과정 자체가 몰래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공안에 들키지 않고 이제 숨어서 오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가장 힘들었던 거는 심양인가에서부터
베이징까지 가는 기간이 너무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많은 힘든 게 있었지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뭐냐면 그 심양에서 베이징까지 가는데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 기차 안에서도 이제 차표 검열도 하고 이제 그 신분증 검열도 하다 보니까 공안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브로커가 저희 보고 기차 의자 밑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기차 의자 밑에 이제 들어가는 공간이 이렇게 딱 누우면 딱 그 천장이 딱 바로 볼 정도로 이제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솔직히 그 책에서도 이제 소개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이렇게 어린 마음에도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지금은 좀 나아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기차 안이 거의 먼지 투성이더라고요. 중국에 먼지 투성이고 뭐 음식물 쓰레기도 막 나뒹굴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아무것도 안 깔고 이제 들어가라고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그 오는 그 그룹이라 그래야 되나요? 같이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어른이 한 명 계셨는데 그분은 처음에 못 들어가겠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끝내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어린 마음에 너무 서럽더라고요. 북한에서 아니고 타양에서 기차 쓰레기 그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그 기차 밑에가 누워 있던 심정이 너무 좀 어린 마음에도 많이 힘들었었고 이제 좀 게 많이 컸던 것 같아서 혼자서 좀 울기도 하고 이제 그 밑에 울기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정광석 기자님은 그 기자 이전에 기자일 수밖에 없는 체험을 겪었던 것 아주 감성적이구만. 다른 분들은 물어보면 두만강 압록강 건널 때 내가 추웠다 힘들었다 죽을 뻔했다 혹은 쿤맹에서 이제 그 삼국으로 태국으로 갈 때 그 한 10리 10월이 걸른 길이 그렇게 힘들었다. 혹은 메콩강에서 배 뒤집혀서가 힘들었다 하는데 그런 게 서름, 심적인 서름을 느꼈구만.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나라 잃은 백성. 내가 보고 야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 중국에 나와서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이라는 걸 받아들여요. 야 이거 뭐지? 나는 왜 나라도 없지 하는 생각을. 근데 그것도 쓴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런 문자가 나오더라고.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 어떤 때 느낀 거예요? 그 이제 가정에서 다 느낀 거거든요. 이제 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 겪고 이제 그렇다 그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밥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브로커 자체가 중국 사람이죠. 조선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사람이니까 이게 말은 안 해도 이 사람이 행동 하나하나에 저희를 일단은 무시하고 그냥 얘네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벌이 수단 물건이란 그런 느낌이 계속 받게 돼가지고 참 그래도 나도 태어난 곳이 있고 태어난 고향이 있고 내 가족이 살던 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런 서러움까지 겪어야 되냐라는 그런 계속 마음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참 체험기도 저희 얘기를 솔직히 쓰기에 처음에 이제 쓰라고 이제 저희 편집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쑥스러웠습니다. 왜냐면 뭐 저보다도 더 힘들게 오신 분들도 있고 더 고난을 겪으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제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부끄러웠었고 그리고 아직 뭐 나이도 많지도 않은 분들어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좀 책 아닌 책에 이제 싣는 그 또 대월간 조선에 싣는다는 것을 제가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거 쓰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마음을 좀 되살릴 수도 있고 이제 그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봤어요. 탈북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 과정이 고난하고 힘들었고 여러 분야 이야기가 많겠죠. 그래도 기자가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기록해 놓은 거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기록들은 함부로 지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른 사람들이 이어가야 할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탈북 과정이 5개월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06년 3월 17일 날에 이제 두만강을 넘어서 2006년 8월 1일 날에 제가 인천공항에 이제 입국을 한 날짜가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거의 5개월간의 상대적으로 엄청 짧네요. 저는 참고로 3년이었고요. 맞습니다. 3년이었고 5개월이면 짧은데
그럼 쭉 어느 과정 지금 말씀하신 과정 말고 중국에서 머물렀던 시간도 있겠네요. 연기돼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있는 과정 이제 대기 탄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그 가시는 분들이 저쪽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을 해야 이제 의의조가 또 떠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조가 가는 도중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 좀 위험한 좀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 루트가 이제 그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시간에 대해서 떠났었고 쿤밍까지 가서는 한 보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이 참 애매했던 게 그 저희가 이제 쿤밍까지 가서 베트남 거쳐서 태국까지 가는 그런 루트인데요. 이제 태국에서 탁신 총리였나 뭐 그분이 쿠데타 같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네. 그래서 태국 내부 사정이 너무 막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 쿤밍 저쪽에서 한 보름 정도 있고 그 오는 과정해서 중국에서는 한 달 정도? 예, 한 달 다 합치면 한 40일 정도를 있었고 이런 경우에 그 태국에서 나머지 시간 태국에서 보낸 것 같고 이런 경우에 탈북자들이 뭐라 그러죠? 직동생? 예, 그렇습니다. 예. 직동생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버지가 잘 유인했네요. 여기까지 오라, 여기까지 오라 하면서 그 아버님 지금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네. 그렇게 얻은 자유 만족하나요? 예, 만족합니다. 일단은 그런 거 있죠. 이제 인간이라는 자체가 태어나서부터 인권이라는 걸 가지지 않습니까? 자기 당연히 누려야 돼.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인권을 못 누리다 오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소중한 겁니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정말 여행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소중하고 내가 이렇게 나의 그 생각을 나의 그 마음에 있는 말을 아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언어의 자유죠. 이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소중하고 솔직히 가끔 이제 그 여기서 남쪽에서 태어나신 분들 이제 막 얘기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한마디 하죠. 없었다 가진 자의 그 소중함은 이들은 모를 것이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정말 없었다 가진 그 자유에 대한 소중함이 더 그리고 그 자유의 가치를 또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는 의무도 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우리에게 자유는 날 때부터 있었는데 그렇죠. 없이 살았죠. 그렇죠. 아무 자유도 없이 살다가 날 때부터 있던 자유 어느 날 갑자기 빼앗겼고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없다가 가진 자유 이 소중함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처럼 못 느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광성 기자의 그 없다가 생긴 자유의 소중함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